네, 2022년 3월 25일 이정훈입니다. 정청래 의원이 적와대를 거론했네요. 정청래의 적와대와 윤석열의 청와대, 오늘의 제목입니다. 주사파 등 우리 사회에 기생하고 있는 좌파들, 청와대 이전으로 한 번에 정리하자. 네. 이제 청와대 이전 문제에 대한 보수파, 보수 세력 사이에서의 갈등은 이제 끝냈으면 합니다. 언제 국민들이 청와대 이전을 원했냐, 뭐 등등, 뭐 과정과 뭐 이런 걸, 또 거기가 역사적으로 언제 의미가 있는 곳이고, 대한민국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곳인데, 뭐 풍수에 의해서 그것을 옮기느냐라고 몇몇 보수 인사들이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 그 논쟁을 끝냈으면 합니다. 정청래 의원, 참 할 수 없는 사람이죠. 이 양반이 오늘 페이스북에 정령 청와대가 싫다면 기와 색깔 빨갛게 바꾸고 이름도 적와대로 바꾸고 들어가면 안 될까? 그분한테 여쭤보면 어떨까? 국가와 국민이 너무 불안하잖아. 이렇게 썼습니다. 정청래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할 필요도 없죠. 적와대라는 얘기는 참 많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를 보수 쪽 사람들이 적와대, 좌파들이 차지해서 적와대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거를 거꾸로 정청래 의원이 청와대 기와 색깔을 빨갛게 바꾸고 이름도 적와대로 바꿔서 윤석열이 들어가면 어떨까, 뭐 이런 희롱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한심하다, 너무 경박해서 내가 다 부끄럽다, 저런 조롱거리 생각할 시간인 절반이라도 민생을 생각하는 정신이 되길 바란다라고 하니까 정청래는 다시 또 거기에 대한 논박을 하면서 하나의 잘막한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지금 민주당 쪽 사람들은요, 참 웃기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뭐 풍수를 이유로 그들도 청와대를 옮기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무속, 풍수보다는 무속을 거론하면서 다시 옮기려고 한다라고 시비를 걸고, 또 그렇게 북한하고 짝짝꿍 치던 양반들이 정청래처럼 청와대를 적와대라고 하면서 윤석열 당선인이 들어가지 이러지는 않는가 하면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 쏘니까 북한 남북관계 엄중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북한한테 딸랑이 짓 해놓고 나서는 자기가 대단한 안보를 한 사람처럼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이 무속 논란에 대해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 6월 20일 기자회견에서 무속은 오히려 민주당이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가볍게 정리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청와대 이전 나왔을 때는 저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때는 광화문으로 간다고 합니다. 광화문은 아무리 봐도 자리가 아니거든요. 반대했었습니다. 용산이 나오면서 주춤하긴 했는데, 용산이라면 할 수는 있죠. 근데 굳이 해야 되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윤 당선인도 광화문은 포기했고 용산으로 정리를 했으니까, 그 과정에서 박성진 경향신문 기자의 칼럼을 보고 했는지 아닌지 그 논란 해봐야 이제 와서는 의미가 별로 없고요. 용산으로 합리적인 정리가 됐으니까, 처음엔 잘 몰라서 헤맸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안보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군이라고 하는 조직은요, 국가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게 만든 조직입니다. 근데 그런 국가를 운영하려면 국민들이 들어가서 국가를 운영합니다. 공무원으로 들어가고 군인이나 경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공무원과 군인들은요, 국민이지만 국민들한테 헌신해야 됩니다. 특히 군인이 그걸 요구받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제복을 입고 그분들이 희생하면은 상당한 예우를 해주고, 국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은 국가의 명령이 있으면 무조건 복종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까라면 까. 결사항전에 가서 너 죽어 라고 해도 가서 죽어야 되는 그런 국민입니다. 국민이지만 국민의 권리를 포기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용산에 이제
국방부 등이 있는데 그걸 쓰겠다, 내놔라 그래서 하게 되면 그들은 뭐 무조건 내놓습니다. 그리고 원래 군인이란 거는 공군이나 해군은 기지 개념이기 때문에 거주를 하면서 하지만 육군은 기본적으로 기동군이기 때문에 임시 막사만 짓고 살지 거주지를 짓지 않습니다. 옛날에 거기 육군본부 사령이 있던 자리니까 그쪽에서 뭐 국민들이 내놓고 국가가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고 딴 데로 가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군이 알고알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옳은 것도 아닙니다. 처음에 합참의장 10분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논리였었죠. 거기 벙커도 있고 모두 다 있는데 그걸 왜 그러느냐 하다가 이제 돌아섰습니다. 용산으로 온다면은 괜찮다. 돌아섰습니다. 군에 계신 분들은 용산에 대통령이 온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 자체는 뭐 문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용산에는요 벙커가 충분히 있습니다. 주유소가 있습니다. 청와대만큼 주유소가 있고요. 그리고 그 기존 건물은 좀 사무실이 남아 돌죠. 합참이 원래 우리가 작은 조직이었습니다. 옛날 합참은 합동참모부가 한 건 뭔가 대간첩 작전본부밖에 한 게 없었죠. 그리고 3군의 총장들이 모여서 서로 이렇게 의견 교환하는 자리였고 별다른 게 없었죠. 근데 김영삼 정권 때 작전권을 나눠서 평시작전권을 받아오면서 합참이 평시작전권을 지휘하는 곳이 되자라고 하면서 커졌죠. 근데 그렇게 커졌다고 해도 뭐 그리 큰 조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공간은 남아 돌고요. 합참을 그대로 두고 국방부 그대로 두고도 대통령실이 들어가도 공간은 문제가 없습니다. 사무실에서는. 그리고 거기에는 이미 연병장도 있고 헬기장도 있고 청와대보다 훨씬 넓죠. 청와대가 한 7만 몇천 평인데 여기는 한 몇십만 평? 몇백만 서울대학교만큼 됩니다. 서울대학교가 한 100만 평 되죠. 따라서 경호 경비도 큰 문제가 없고요. 그 옆에 있는 미군 기지인 사우스 포스트를 이제 순차적으로 받을 텐데 그걸 받으면 굉장히 많은 공간도 생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경호 경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 안보상으로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죠. 지금의 청와대는 북악산이 막아줍니다. 북악산이 광화문까지 아마 광화문 청사까지 막아줄 겁니다. 근데 그 남쪽 시청 이쪽으로는 못 막죠. 그리고 지금 청와대 뒷산에는 패트리어트 팩3가 있어가지고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용산으로 옮기면은 북한이 쏜 미사일이 북악산을 넘어와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막는 문제는 일왕산, 북악산 등에 우리 국산 천공2나 미국산 팩3 등을 배치해서 요격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남산에는 지금 만들고 있는 아이언돔, K 아이언돔이 될지 이스라엘제 아이언돔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걸 설치해서 더 정밀하게 막는 방법을 준비하고 지금 여러분 인왕산 가시는 분들 또 북악산 등산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거기 경찰들이 쭉 사복이나 편의복으로 있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 친구들이 이제 용산으로 대통령이 가면 그 산에서 내려와서 그 시민들한테 다 돌려주고 남산으로 와서 이제 같은 역할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거기서는 용산이 보이니까 어떤 사격 등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기능을 하면서 그리고 용산 일대는 드론이나 비행 금지 구역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청와대를 국민들한테 돌려주는 것 자체로는 뭐 큰 의미가 없죠. 근데 거기가 관광지가 된다면 얘기는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제 경복궁이 지금 경복궁 북문이 남쪽은 광화문, 이쪽에 뭐 동서남북으로 다 문이 있는데 북쪽 문이 귀신 시자 무인할 때 무자 신무문인데 그쪽을 딱 나오면 바로 그 청와대를 가로지르는 그 앞길입니다. 신무문은 들어가기 힘들었는데 이제 경복궁을 완벽하게 관광을 하고 그 뒤에 있는 청와대까지 관광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이 살지요. 살 수 있지요. 이 청와대 이전에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 또 찬성하는 분들 중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청와대는 옛날 과거 후궁과 내시들의 무덤터였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셨는데 이거는 거짓말이죠. 참고로요. 조선은 4대문 안, 동대문, 남대문 이런 4대문 안에는 누구도 무덤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있는 것도 쫓아냈습니다. 제 상식으로 있었던 거의 유일한 무덤은 이성계가
예, 원래 자기의 본처가 있었죠. 그리고 고려에 와서 이제 벼슬을 하고 할 때 거기서 만난 여자를 또 부인으로 뒀었죠. 강씨 부인. 근데 조선을 건국한 다음에 그 강씨 부인하고 지금 서울을 있다가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 무덤을 지금 덕수궁 뒤 정동교회 그 자리에다가 썼었죠. 건국 초기니까 가능했던 얘기죠. 근데 그래서 그 강씨 부인의 아들을 왕으로 세자로 삼으려고 하다가 왕자의 난이 일어나면서 그게 무산이 되고 이성계도 상왕으로 물러나고 태종 이방원이 실세로 들어서게 되죠. 그러한 이방원 태종이 권력을 진 다음에 그 강씨 부인 정릉을 없애버리게 하죠. 그 정릉 앞에 있는 그런 돌로 된 그런 것들은 청계천에 버렸는데 그게 이명박 정권 때 청계천 복원하면서 그 정릉에 있었던 돌들이 발견됐고 이 정릉은 어디로 옮겼느냐. 그것 때문에 지금 그 덕수궁 뒤쪽이 정동입니다. 정동. 그 정릉을 지금 성북구 정릉동으로 옮겼죠. 그래서 그 성북구 정릉동이 그래서 정릉입니다. 이거 제외하고는 사대문 안에서는 무덤을 쓴 철저하게 금지됐습니다. 군주국가 시절에. 궁녀들의 무덤은 그러니까 조선 왕조는요. 이 사대문 경복궁에서 북악산 올라가면은 거기에 숙정문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북대문입니다. 북대문. 이 북악산 거기에 쭉 있고 그다음에 남산 걸쳐서 그쪽으로 또 이렇게 사대문이 돌아갑니다. 그 바깥으로 무덤이 나가야 되는데 이 도성으로부터 심리 안에는 아예 무덤을 못 만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 당시 표현으로 성저심리, 성 밑에 심리에는 어떠한 무덤도 못 쓴다 그래서 궁녀들의 무덤은 어디에 썼는가 하면요. 지금 진관사가 있는 진관동에 가면 이말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궁녀들 무덤이 많고 그게 어디냐. 노원구인가요? 강복궁과 창동에 가시면 초안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궁녀들 무덤이 많습니다. 내시들 무덤도 주로 그쪽에 있습니다. 근데 왜 여기가 그러니까 신문 바로 뒤쪽에는 어떠한 무덤도 없습니다. 그 내시들 무덤도 없습니다. 그럼 내시 얘기는 왜 나왔느냐? 그 아까 제가 숙정문이 있다 그래서 숙정문 넘어가면은 지금 부암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왜 창의문이라고 경복고등학교 옆으로 쭉 올라가면은 그쪽에 이렇게 조그만 문이 있죠. 그게 북소문 역할하는 건데 그거 넘어서 오른쪽으로 가면 부암동입니다. 그 부암동 일대가 과거 내시들이 많이 살았던 동네입니다.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이말산이나 초안산 이런 데 무덤을 썼었죠. 도성으로부터 심리 떨어진 곳에. 이게 와전돼서 청와대 자리는 내시들의 무덤터였다. 거짓말이고요. 내시들은 거기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럼 거기는 뭐가 있었느냐? 칠궁이 있었습니다. 칠궁. 칠궁이 뭔가 하면 조선의 임금 중에 왕비가 낳지 않은 이들이 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즉 왕자를 임금을 낳은 후궁들이 있습니다. 상궁인데 나중에 빈으로 올라가죠. 빈은 못 되고 빈이 된 사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장희빈이죠. 그렇게 이제 조선의 임금을 낳은 빈, 나중에 추서가 되던 빈으로 올라간 그런 궁녀들을 모신 사당이 칠궁입니다. 처음에는 하나 1궁이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7명이라서 6궁, 7궁이 된 겁니다. 처음에 영조가 만들었다가 나중에 7개로 늘어나면서 7궁이 됐고요. 또 그쪽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북악산에서 내려오는 조그만 내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조선조 선비들이 궁궐 바깥이니까 거기서 술도 마시고 놀았던 것 같아요. 지금 정선의 그 인왕 제색동과 그림 그린데 그 인왕 아파트 있는데 가보면 옛날 때 가보면 지금도 그 그림하고 대조해 보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이제 물이 뿌리면 풍광이 좋습니다. 저는 그쪽 등산을 해서 잘 아는데 마찬가지로 북악산 밑에도 이런 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선비들이 거기서 놀면서 그 바위에다가 천하제일복지라고 돌을 쪼아서 새겨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1990년에 지금 청와대를 짓다가 처음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연능 오고라고 누가 이제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은 이 글자 새긴 사람인지 누군지 쓴 사람인지 그런 게 파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청나라 시대 때 서체로 보여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중국 남송 시대 때 연능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때 오고라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사람의 글을 집자해서 이렇게 판 것이다. 뭐 여러 주장이 있지만 지금은 잘 모릅니다. 그런 상태로 천하제일복지, 그러니까 선비들이 거기서 술 먹고 놀면서 놀기 좋으니까 새겨놨던 것 같아요. 그게 발견돼서 오히려 흉지가 아니라 길지다라는 얘기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뭐 그건 지금 파묻혀 있죠. 자, 내 시대의 무덤 거짓말, 궁녀들의 무덤 거짓말. 궁녀 중에서 왕을 낳은 7명의 신주를 모신 사당, 칠궁이 있는 거는 참말. 요것이 너무 크게 와전된 거죠. 임금들이 돌아가신, 임금과 왕비가 돌아가신 그 사당은 어디입니까? 지금 종묘고요. 네. 지금 청와대는요, 원래 박정희나 이승만 대통령이 계셨던 청와대가 아니죠. 전두환 대통령까지 계셨던 청와대는 옛날 대일항쟁기 때 조선 총독이 머물던 그 공간이었죠. 그걸 경무대로 바꿔서 이승만 대통령이 쓰다가 뭐 돈도 없는데 뭐 새로 지을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받아 쓰는 거지. 그 다음에 윤모선 대통령 때 그걸 청와대라고 이름 바꿔서 박정희 그 다음에 전두환까지 쓰다가 노태우 대통령 때 뭐 그쪽이 좀 나쁘다라는지 뭔지 또 우리 국가에 너무 초라하다 그런 게 있어서 한 150m 떨어진 지금 자리에다가 원래 옛날 경무대 구청와대 자리는 살림집하고 대통령 집무실이 같이 있는 아주 작은 건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비서실이 있긴 참 어려운 공간이었죠. 근데 이제 살림집은 관사로 떼어내고 별도로 본관을 짓는 식으로 해서 지금 청와대를 그때 공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변을 정리하다 보니까 천하제일복지라고 하는 그게 발견되고 거기 물길이 흐르는 데가 물길 옆에다 만들었었죠. 그래서 지금 청와대가 물구덩이다라는 얘기는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걸 만들 때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총독관저 자리를 물색했던 조선의 풍수가들, 그러니까 일제가 조선 총독이 살 수 있는 관저들도 관저를 지으려고 할 때 그 협조했던 것도 우리의 풍수들이죠. 일부러 용맥에서 약간 벗어난 위치에 자리를 잡아줬다. 조선 총독에 반대해서 잡아준 거죠. 그래서 조선 총독들은 불행한 말년을 맞는 경우가 많았고 여기에 들어왔던 우리 대통령 이승만 하야했죠. 박정희 서거했죠. 윤보선 씨는 그렇고 전두환 대통령은 백담사 갔죠. 그래서 불행을 맞았다 때문에 약간 옮겨서 천하제일복지라는 표석이 있는 그쪽에다 지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년간에 걸쳐 지었고 그때 이제 북악산 정상에서부터 경복궁 중심 근정전, 광화문, 그다음에 저 남쪽에 있는 관악산까지 있는 축을 맞춰서 경복궁을 지었다 설명을 청와대를 지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청와대 자리는요 지금 이것이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고려가 삼경을 유지한 황제국이잖아요. 서경으로 평양을 썼고 남경으로 지금 한성부를 썼었죠. 한성부. 그게 지금 한양인데 지금 서울인데 지금 경복궁 자리가 그 당시에 남경터가 아니었냐라고 보고 있죠. 왜냐하면 면학의 남쪽이라고 돼 있는데 기록에 면학이 지금의 북악산으로 보이거든요. 삼각산. 그래서 그쪽이 아닌가 보고 있는데 그건 뭐 정확하게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청와대가 흉지냐 아니냐 이건 따져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에 들어오셔갖고 가장 어려운 나라 세우는 걸 했고요. 전쟁을 겪으면서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만큼 위대한 외교관은 없죠. 한미동맹을 맺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건국과 재건과 부흥을 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이건 누구도 보임 못해요. 이거는 주사파들조차도 인정합니다. 네. 많은 분들은 부정하시겠지만 저는 전두환 대통령을 대단한 사람으로 봅니다. 박정희 대통령보다 한 수 위라고 보일 정도입니다. 이분이 단임을 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조차도 단임을 당연히 한 걸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박정희 사후에 휘청하는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뭐 문민화를 한다. 사실 문민화가 아니라 시민화라 그래요. 그리고 위기를 자초했던 김영삼 대통령이 있었고 북한을 거론하고 그 다음에 어떤 지역적 한계를 극복해 보려고 했던 그래서 논란을 일으켰던 김대중 씨도
있었던 이런 공간입니다. 이제 이런 공간을 내주게 되면은 저는 청와대 본관을 역대 대통령 기념관으로 썼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시절이 대한민국의 건국과 나라를 지키는 전쟁을 치렀고 부흥을 한 시대다. 개발의 무대였다. 이 개발에 하는 과정에서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반대했던 세력이 누구냐? 지금 문재인 정권에 저렇게 벌떼처럼 몰려있는 386을 중심으로 한 좌파들입니다. 원래 무조건 반대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그 자들까지도 여기다 다 파묻고 가자 이겁니다. 제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 됐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이 노무현 정권은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거기도 주사파들이 제법 있었지만은 대통령이 그래도 이렇게 좀 본심이 착하니까 정권을 잃었을 때 나갈 때 순순히 이명박 당선인한테 넘기고 나갔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에 있는 사람들은 좀 독합니다. 최강욱이라든지 또 누구죠? 쭉 보세요. 정청래가 저러는 거 보십시오. 박검계가 하는 걸 보십시오. 그래서 추미애는 조용하대. 사람들이 좀 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원활하게 안 넘어갑니다. 또 그걸 아바타처럼 하는 게 문제니까 더 그렇죠. 근데 이 자들도 다 묶고 가버리자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닥쳐올 지방선거를 해보자는 거죠. 자, 저는 이제 용산으로 갔을 경우에 문제점은 아까 말씀대로 합참이 지금 평작관을 갖고 와서 커졌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지금 합참하고 국방부가 같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청와대를 지을 때 평작권을 받을 때 일부러 합참하고 국방부를 같이 있도록 노무현 시절에 군 통수권을 다루는 분들이 해놨습니다. 왜냐? 자, 합참이 평작권을 가짐으로써 해서 전군을 지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쿠데타 하게 되면 다 뒤집어지죠. 그래서 그 합참을 잡기 위해서 대통령의 통수권을 대행하는 국방부 장관이 통제하도록 한 곳에 묶어놨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오랜 세월 30년 이상 지났는데 김영삼 씨가 대통령이 됐을 때 군부를 약화시킨다고 하나회를 척결했어요. 그때 쿠데타 날 줄 알았는데 안 났습니다. 그리고 김대중을 거쳐서 노무현 씨가 됐을 때 남재준 총장이 이끄는 육군을 중심으로 막 때렸습니다. 그때 남재준 총장이 강하게 저항을 했지만 법대로 저항했지 쿠데타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전전긍긍했는데 안 했습니다. 이제 와서 한국 군부가 최고사령부를 중심으로 쿠데타를 할 수 있느냐? 어렵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일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군은 김영삼과 노무현 시절을 겪으면서 이제 국민의 군으로 자리 잡은 것 같고 이제 많은 지휘관들이 야, 너 나가서 한번 같이 하자. 나를 따라라 라고 할 경우 옛날 박 대통령을 시해할 때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딱 지시하니까 박흥주 이런 사람들이 바로 참여하면서 사격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 오히려 신고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는 합참을 굳이 용산에 두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요, 지금 저는 한번 정리를 참 하고 싶은데, 우리 합참이 평작권을 갖고 있잖아요. 평시 우리 한국군 최고사령부인데, 최고사령관이 합참의장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합참의장은 원래 대통령의 군사 자문을 해야 돼요. 군사적인 문제를 아이디어를 주는 제갈공명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최고사령관을 경험하면은 너무 권한이 세지거든요. 이걸 띄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군을 지휘할 수 있는 자리는 합참의 작전본부장인데, 이 사람은 별이 3개입니다. 그 밑에 육군의 지작사령부, 공군의 작전사령부, 해군 작전사령부, 해병대 사령부가 있어야 되는데 육군의 지작사령관은 별이 4개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안 맞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정리했으면 합니다. 합참의장은 전군 지휘하는 걸 하지 마라. 전군 지휘하는 총사령관을 합동작전사령관이라고 제가 이름 짓겠습니다. 합작사령관. 근데 우리가 유사시가 전시가 되면은 미군과 합쳐진 한미연합군 전체는 한미연합사령관이 지휘하고 그 밑에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미연합 지상군 전체를 지휘하는 지상구성군 사령관이 됩니다. 저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어차피 대령 보직이잖아요. 그분을 합작사령관을 겸하게 하자. 그래서 평시에는 한국군 전체를 지휘하는 사령관이 되고 유사시가 되면 거기다 미군을 붙여서 미군 사령관이 전체를 지휘하고 그는 바이스가 되도록 하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평작 전작권이 합참의장을
전권을 가진 걸 해결하지 못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합참은 국방부 꼭 통제할 필요가 없죠. 그러한 합참이라면 남태령에 있는 수방사 자리로 가도 됩니다. 그리고 한미연합사에 있는 한미 부사령관은 더 커지겠죠. 한국군 합작사령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거는 한미연합사가 뭐 평택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간에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통령은 통수권자니까 정부종합청사가 서울청사 광화문에 있고 또 과천에도 있고 또 세종에도 있는데 통수권자니까 국방부랑 같이 있는 청사가 되는 것도 좋죠. 좋죠. 진짜 이게 바른 거죠. 이제 군국주의 시비 거는 사람들이 나오겠지만 이제 민주당 세력들이 그렇게 나올 겁니다. 합참을 군령권을 합작사령관을 띄워내고 합참은 저쪽에 갖다 놨는데 뭐. 그래서 지금같이 이제 찐득이로 나오는 이 주사파들이 이제 지들이 언제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했다고 찐득이처럼 저가대 어쩌고 나올 겁니다. 그 자들을 띄워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자, 대통령이 취임한 5월 9일인가 10일인가 그 다음날 청와대를 개방합니다. 지금 청와대 앞들 관광객 가는데 헬기장인데 그까지 다 들어가게 하고 한 5월 20일쯤은 본관을 개방합니다. 여기 대통령 집무실이요 뭐요. 저도 뭐 프랑스나 영국 가서 대형 박물관 뭐 이런 데 쭉 가서 과거 그 나라 군주들이 있던 방 보면서 아 그렇구나, 터키 가서 보면서 그렇구나 한 적이 있는데 우리도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정전에 있는 조선 왕들의 근무처, 대한민국 대통령들의 근무처를 쭉 보여주고 그렇게 하면은 그쪽이 국민들이 반응이 좋을 거고 한 5월 25일쯤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냈던 그리고 우리 즐거운 김정숙 여사 옷도 많이 사 입으신 그분이 남편 갈 때 뭐 옷도 뭐 잡아주고 대통령 처음 취임했을 때 그랬죠. 그랬던 그 관저도 공개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6월 1일 지방선거 앞두고 청와대 개방이 언론에 연장으로 보도되고 화제를 끌면서 지방선거에서 이 찐득이들이 많은 민주당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원체 윤석열 세력이 약한데 저는 그것이 지방선거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수 쪽에 있는 분들이 안보 문제는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쪽 청와대와 경복궁을 관광 한 세트로 개발했을 때 그 오는 부수적 효과도 굉장히 크니까 어쩌면 이전 비용보다 훨씬 쌀지도 몰라요. 인테리어 비용보다 쌀지 모릅니다. 국방부 청사 개조하는 것보다. 글로 가는 게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쪽으로 생각을 바꿔주시고 저 정청래 뭐처럼 나는 찐득이들에 대한 대응은 확고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아이디어 어떻습니까? 판단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